교재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정 문제 4-3 부분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보고 부분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순서를 정하라고 합니다. A는 보조 부분비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부문 공통비를 각 부분에 배부한다. 제조 부분비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분 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한다. 자,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올까요? 부문 개별비를 각 부문에 제일 먼저 부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문 D번, D번이 1번. 그리고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게 2번.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게 3번. 제조 부분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게 맨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D, B, A, C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첫 번째는 부문 개별비를 각 부문에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공통비를 부문에 배부하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 제조 부분비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부문 직접비와 부문 간접비의 예를 든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부문 감독자의 급료는 부문 직접비, 공장장의 급료는 부문 간접비. 맞나요? 맞죠? 부문을 감독하는 자는 직접비에 들어가는 거고 공장 전체에 대한 공장장의 급료는 간접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문 기계의 감가상각비 부문이에요. 공장 건물의 재산세 맞습니다. 부문의 소모품비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맞고요. 부문 기계의 특수수리비 부문의 간접노무비 뭐가 틀렸죠? 4번이 틀렸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부문의 간접노무비도 뭘로 들어가요? 부문의 직접비로 들어갑니다. 부문기계 특수수리비, 직접비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다음 부문비를 해당 부문에 배부할 때 적용되는 배부 기준과 가장 잘 짝지은 것은 자, 배부 기준을 가장 잘 짝지은 것은 전력비, 부문의 종업원수, 전력비는 종업원수가 아니라 사용량, 그죠? 측정량, 그걸로 하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부문이 차지하는 건물의 면적, 감가상각비는 면적으로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얘는. 복리후생비는 부분의 전력 소비량, 바뀌었어요. 전력비랑 지금 복리후생비랑 위치가 바뀌었죠? 얘랑 서로 바꾸면 맞을 것 같고요. 운반비는 부분의 운반 횟수 또는 운반 비용, 그런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선 횟수는 수선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4번, 다음 중 보조 부문과 배부 기준 대응이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보조 부문, 건물 관리 부분이래요. 관리 부분은 점유 면적 맞고요. 수선 유지 부분은 작업 시간? 작업 시간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죠? 유지 부분이니까. 구매 부분은 주문 횟수, 창고 부분은 종업원수. 창고 부분하고 종업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창고 부분은 뭐 면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수량, 그죠? 보관하고 있는 수량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종업원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간의 기계 사용 시간 비율.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래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계 사용 시간 비율,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간의 인원수 비율,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간의 면적 비율,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간의 취득원가 비율. 기계장치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만드는 데 사용하니까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제조와 보조를 기계 사용 시간 비율로 나누어서 배분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6번째, 다음은 A와 B 두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하늘산업 주식회사의 원가 내역 중 일부이다. A 제품을 납을 재료로 하여 절단 부분, 성형 부분, 염색 부분, 조립 부분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며 B 제품은 동을 주재로 하여 압축, 성형, 염색, 건조 부분을 거쳐 제조하는 제품이라면 다음 중 원가의 분류로 잘못된 것은 성형 부분의 플라스틱 소비액은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얘는 간접비냐 직접비냐. 자, 성형 부분은 납에도 들어가고 동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간접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간접비. 두 번째, 절단 부분 근로자의 임금은 노무비인데 직접비. 맞죠? 납, A 제품이요. 납을 원재료의 소비액은 재료비이며 직접비. 맞고요. 염색 부분. 자, A 제품과 B 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염색 부분의 근로자 임금액은 노무비이며 얘는 직접비가 아니라 뭐예요? 간접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즉 염색 부분은 공통원가예요. 그리고 성형 부분의 플라스틱 소비액도 공통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형 부분, 염색 부분은 간접비가 됩니다. 7번, 다음은 보조 부문비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중배분율법은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 없을까요? 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1번부터 틀렸는데요.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틀렸고, 두 번째, 원가 형태에 의한 배분 방법으로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 맞죠? 단일과 이중이 있었어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비를 용역수수 관계에 따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용역수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거죠. 이중 배분율법은 원가 형태에 따라 배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단일은 똑같은 배분율을 정하는 거고 이중은 서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8번, 다음은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원가 부문은 원가 요소를 분류, 집계하는 재산상의 구분으로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한다. 맞나요? 맞죠? 제조 부분은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을 말하며 제조활동 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네,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제조 부분에 집계된 원가 요소는 필요에 따라 그 부분의 활동 단위 또는 제품 수명 주기별로 집계할 수 있다. 활동 단위와 제품 수명 주기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제조 부분의 원가 요소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즉 작업 내용에 따라 제조 지시서별로 배부하는 거죠. 제품 수명 주기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은. 활동 단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그 단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4번, 원가 요소는 발생한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 개별비와 부문 공통비를 구분한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집계가 가능하다? 그러면 개별비. 여러 군데로 나눠서 정했다? 그럼 공통비로 구분하면 되겠죠. 자, 9번.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각 부분의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서비스를 주고받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 부분의 관리자들이 보조 부분의 원가 정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조 부분의 서비스를 제조 부분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자, 가장 적합한 이유는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번입니다. 수익성 파악을 위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10번.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원가 부문은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맞죠? 부문 직접비는 발생한 각 부문에 배분하고 부문 간접비는 각 부문에 부과한다. 맞나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부문 직접비는 발생한 각 부문에 부과하고 얘가 일로 와야 되고요. 부문 간접비는 각 부문에 배부하고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말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직접비는 부과하는 게 맞고요. 간접비는 서로 쪼개서 줘야 되죠. 그래서 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조 부분비를 각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을 직접배부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냥 한 곳에 몰아주는 거죠. 그게 직접배부법.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의 제조활동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간접배부법이 있습니다. 답은 몇 번? 간접배부법이 없죠.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중 부분비 배분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언어를 잘 보셔야 돼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제공을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나요? 맞죠? 한쪽 부분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주고받는 용역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상관없죠? 그냥 바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부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식이다. 어때요? 맞죠? 자, 상호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의 절충적인 중간 형태이다. 자, 뭐가 틀렸죠? 그렇죠. 상호 배분법이 직접과 단계의 절충적인 중간 형태가 아니라 단계 배분법이 직접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형태죠. 왜? 용역도 일부 고려했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지 않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또 몰아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을 맞게 하려면 단계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단계 배분법이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3번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으래요. 첫 번째,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고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계산의 정확성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정확한 게 뭐였죠? 상호 배분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등호 표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틀렸습니다. 14번. 다음 중 보조 부분 간의 용역의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했다. 보조 부분비를 모두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다음의 방법 중 경제적 실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죠. 자, 상호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 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아니한다. 그쵸? 바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될 수 있다.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에 배부가 되나요? 배부가 되죠. 왜?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A 단계, B 단계, 뭐 A에서 B를 먼저 하고 B에서 제조 부분을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될 수 있습니다. 3번.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게 된다. 맞나요? 상호 배분법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배부 순서하고 상관없이 배부액이 같아져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계 배부법을 얘기한 거니까 답이 틀렸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차이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인식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원가 배분 방법은 뭐가 되죠? 직접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17번에 1번. 18번. 보조 부분비 배부 방법 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다른 부분에 용역을 많이 제공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은 용역 수수 정도를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 단계 배부법. 그런데 순차적으로 배부한대요. 순차적으로 배부한다 그랬으니까 단계 배부법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중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불완전하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틀렸죠. 두 번째,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맞았어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아니죠. 중요할 때 적합하겠죠. 배부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편한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 반면에 원가 계산이 가장 정확한 거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맞았어요.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20번.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중 상호 배분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건 직접 배부법이죠. 보조 부분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 그에 따라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배부 순서를 정한다라는 건 단계 배부법입니다. 보조 부분 비비를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하는 거는 직접 배부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여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4번이 맞습니다. 21번.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 직접 배분법.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으로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단일 배분율법. 답은 몇 번? 4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갖는 거는 단일이 아니라 무슨 법? 이중 배분율법. 22번.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반영한다. 맞나요? 맞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다. 2번은 틀렸죠.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이 단계 배부법보다 더 정확하다. 정확합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틀렸습니다. 상호 간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조 부분에 그냥 몽땅 다 털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 부분 원가를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순서를 정했대요. 자, 순서를 정한 거는 무슨 법? 단계 배분법.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주식회사 형진의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150만원이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300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증 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경우 절단 부분에 배분할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이중 배분율법을 쓰래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만원을 곱하기 변동하는 건 뭐가요? 최대의 기계시간이에요? 실제 기계시간이에요? 실제 사용한 기계시간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나눕니다. 그러면 2500 더하기 5000시간 하니까 7500시간 분의 절단 부분 거니까 25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를 갖다 놓으시고 나눠보세요. 그러면 50만원이 나옵니다. 자, 50만원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절단부에 배부할 금액. 이번에는 고정이잖아요. 고정이니까 최대 시간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7000에 8000시간 더하니까 15000시간이죠. 15000시간 분의 700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300만원 나누기 15,000시간, 시간당 200원이네요. 곱하기 7,000시간을 하면 140만원입니다. 자, 140만원이 되죠. 그러면 50만원 더하기 140만원 하니까 190만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제조간접 원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보조 부분의 원가를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 부분에 배부할 경우 제조 부분 중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비의 원가는 얼마인가? 오, 직접 배부한대요. 그럼 배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절단 부분 거를 구하면 돼요. 여기 절단 부분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데 동력 부분의 3만원을 지금 600kW와 400kW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3만원을 뭘로 나눠요? 1000분의 600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동력 부분의 3만원을 곱하기 600 더하기 400 이렇게 해서 절단 부분은 600만큼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3만원 나누기 1000W로 하니까 30이에요. 30 곱하기 600 하니까 18,000원이 절단부로 갑니다. 여기 18,000원. 이번에는 수선비 14,000원을 곱하기 40, 60,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에요. 직접 배부법이니까 여기에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40 더하기 60으로 하고 40만큼만 절단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직접비예요. 직접 배부법. 그러면 14,000원을 나누기 100 곱하기 40 하니까 5,600원입니다. 5,600원 절단부에 배부합니다. 보조 부분 원가만 물어봤으니까 18,000원 더하기 5,600원 23,600원이네요. 총 제조 원가를 원했다? 그러면 자기 부문 발생액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만 물어봤으니까 동력에서 넘어온 거와 수선에서 넘어온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3,600원. 26번. 다음은 직접 배부법을 배부하면 제조 부문 1의 부분비 합계액은 얼마가 되는가? 즉 부분비 발생액도 포함해서 하래요. 제1 보조 부분이 하나 있고 보조 부분이 2가 있네요. 자, 46,000원 곱하기 1부분은 40대 40이에요. 그럼 80%분의 40%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46,000원 나누기 80 곱하기 40 했더니 23,000원씩 배부됩니다. 23,000원. 보조 부분 2는 35,000원 곱하기 30대 70입니다. 저기 40입니다. 그래서 70분의 30이죠. 35,000원 곱하기 나누기 70 곱하기 30 했더니 15,000원이네요. 부분비 합계액을 물어봤으니까 전체를 다 더해야 되죠. 52,000원 더하기 23,000원 더하기 15,000원 해서 답은 90,000원이 되겠네요. 90,000원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7번. 다음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상황을 나타낸 표이고 보조 부문인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의 부분비는 각각 20,000원, 만원이다.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 부분비를 절단 부분에 배부하는 분계로 옳은 것은 만원과 2만원을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나눈대요. 그러면 일단 계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동력 부분은 2만원, 수선 부분이 만원이죠? 그러면 동력 부분은 60대 20으로 나눠줄 거고요. 수선은 45대 45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동력 부분은 2만원을 2만원 곱하기 80% 분의 60% 계산기를 계산을 하면 2만원 나누기 80 그러면 250원이에요. 자, 250원 곱하기 60% 15,000원이네요. 자, 절단 부분은 15,000원. 그러면 조립 부분은 20%니까 5,000원이네요. 5,000원. 자, 이렇게 동력 부분에 대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만원이랍니다. 45, 45. 그럼 90이죠? 만원 나누기 90. 90분의 45면은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5,000원, 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5,000원, 5,000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동력 부분부 2만원에 대해서 일단 절단 부분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5,000원, 동력 부분에 15,000원, 수선 부분에 5,000원을 절단 부분에 2만원 놓네요. 그러면 1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을까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즉 절단 부분비에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을 대체해서 놓은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수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5,000원, 5,000원 해갖고 그렇죠. 조립 부분 비로 만원이 가겠죠. 자, 그렇게 분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분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직접 배부법이네요. 그죠?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수선에서 조립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수선 부분에 8만원의 제조간접비를 어디에다가? 조립 부분에만 넣었는데요. 그러면 관리 부분으로 할까요? 수선 부분으로 할까요? 수선 부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대 40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8만원 곱하기 80% 분의 40%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4만원이네요. 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거는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는 상호 배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이렇게 간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네. 자, 29번 문제. 자료를 이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단계 배부법. 이제 복잡한 계산식이 나왔습니다. 단계 배부법에 의해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경우 제조 부분 중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보조 부분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단, 보조 부분 원가 중 수선 부분비를 먼저 배부한대요. 자, 수선 부분비를 먼저 배부하니까 얘를 1차, 그리고 동력을 2차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차를 먼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곱하기 자, 동력 여기 60, 30, 10입니다. 그러면 100. 100분의 절단이 60이죠. 5,000원 나누기 100
하니까 시간당 50원입니다. 50원 곱하기 횟수당 50원이에요. 곱하기 60 하니까 얘는 3,000원. 자, 여기는 3,000원. 조립 부분은 30이니까 50원 곱하기 30 그러면 1,500원이죠. 그리고 50 곱하기 10 하면 500원인가요? 네. 50 곱하기 10 하면 공이 2개 붙죠. 그래서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3,000원, 1,500원, 500원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력 부분을 해야 돼요. 동력 부분은 그렇죠. 이미 이제 수선 부분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동력 부분을 할 때는 400대 4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선 부분에서 500원 받은 거 있죠. 그래서 3,500원, 500원 더하면 4,000원에 대해서 곱하기 800분의 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2,000원, 2,000원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000원, 여기도 2,000원. 문제는 절단 부분의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보조 부분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자기 발생 원가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2,000원과 3,000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만 물어봤어요. 부분비 합계를 물어봤으면 그렇죠. 2만원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이 되겠죠.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기업은 단계배부법에 의하여 부분비를 배부하는데 도장 부분부터 배부한다. 즉 도장 부분을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전력 부분을 두 번째 배부한대요. 다음 자료에 의하면 도장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부되는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요 도장 횟수로 나눈 요 금액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리고 절단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절단 부분에 대한 배부되는 원가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18,000원을 곱하기 단계 배부법이니까 전력 부분도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36 더하기 18 더하기 18 합니다. 그리고 절단 부분은 36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6 더하기 18 더하기 18 하니까 72입니다. 72분의 36이에요. 자, 36을 72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18,000원을 먼저 나누셔도 됩니다. 0.5 곱하기 18,000원 하니까 9,000원이 가네요. 9,000원. 그래서 도장 부분이 절단 부분에 가는 보조 부분 원가는 9,000원이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전력 부분을 안 주게 되면 금액이 틀려집니다. 얘는 분명히 단계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도장 부분 가고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을 갈 거니까 1번, 2번 순서를 정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산업 주식회사는 제1제조부분과 제2제조부분을 통하여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며 제조간접비 배부는 예정배부에 의하고 예정배부 밑줄 제1제조부분의 예정배부율은 노동시간분의 200원입니다. 제2제조부분의 예정배부율은 기계시간분의 150원. 제품 A에 대해서 부분별 작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품 A의 제저간접비 배부액으로 옳은 것은? 자, 구해봅시다. 제1 제조 부분부터 구해볼까요? 자, 제1 제조. 제조는 200원, 노동시간분의 200원이래죠? 그러면 700시간 곱하기 200원. 그럼 얼마예요? 200원이면? 14만원인가요? 27이 14, 14만원이네요. 제2 제조 부문은 예정률이 기계시간에 150원이래요. 그럼 요 400시간이죠? 자, 400시간 곱하기 150원. 4, 1은 4, 4, 5, 20. 6만원이네요. 자, 6만원. 그럼 둘 다 더하면 20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배부율을 어떤 거를 따지는지 그거를 잘 보고 배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32번. 순천공업사는 두 개의 제조 부분을 통하여 제품 A를 생산하고 있다. 부문 1과 부문 2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부문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고 있다. 직접 노동시간. 제품 A가 부문 1에서 50시간의 직접 노동시간을, 자, 1은 50시간, 부문 2에서는 200시간, 부문 2에서는 200시간의 직접 노동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한다면 제품 A에 대한 부분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부분원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직접 시간분의 부분원가를 배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은 500시간, 여기는 1000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부문 1부터 구해볼까요? 자, 부문 1. 부문 1은 어떻게 계산해요? 4,500원을 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직접 노동시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기 500시간 하면은 시간당 원가가 나오죠. 4,500원 나누기 500원 하니까 500시간 9원. 9원 곱하기 50시간이에요. 자, 50시간. 그러면 5, 9, 45. 450원. 되셨어요? 일부분은 450원입니다. 그러면 부문 2는 자, 6,000원을 시간당 100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럼 시간당 원가가 나오겠죠? 자, 6,000원 나누기 1,000원 하니까 얘는 6원이에요. 6원. 6원 곱하기 실제 사용된 건 200시간입니다. 200시간 곱하면 1,200원이 되겠습니다. 1,200원. 그러면 제품 A에 대한 부분원가 배부액은 450원에 1,200원. 총 얼마?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분별 원가 계산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